카드에 적힌 한 줄 때문에 은우는 케이크 접시를 내려놓고도 손끝이 떨렸는데요. 이번엔 도망가지 마. 그 문장이 그냥 크리스마스 인사로 끝낼 수 있었던 밤을 그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은우는 전날 강호가 내뱉은 사귀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귓가를 긁는 느낌이었어요. 은우는 웃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웃음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었을까봐 마음이 불편했었더라고요. 강호는 부족하지만 기다리겠다고 물러섰고 그게 이상하게 더 걸렸습니다. 보통 직진을 하면 상대도 밀어내기 쉬운데 기다리겠다는 말은 은우에게 선택의 책임을 남겨버리니까요. 정순이는 아침부터 은우를 살피고 있었어요. 어제 말 진심 같더라. 정순이의 한마디는 따뜻했는데도 은우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은우가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진심을 인정해주면 은우는 도망갈 핑계를 잃어버리거든요. 은우는 괜히 식탁 위에 남은 케이크 박스를 정리하면서 엄마 그 얘긴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라서요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요. 정순이는 분위기로 그런 말 못해요. 강호는 분위기로 못 버티는 얼굴이더라 하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고 지강호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어요. 지강호는 늘 그렇듯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왔네. 은우도 순간 굳었습니다. 어제 지강호가 아무한테나 도움 받지 말라고 경계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또 들어왔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더 당당했어요. 강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레이톤 타일 샘플이랑 우드 컬러칩 그리고 메탈 소재 샘플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우가 전날 흘리듯 말했던 인테리어 얘기를 진짜로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온 거였어요. 강호는 은우를 보면서 어제 이야기하던 거요. 바닥 그레이톤 타일, 벽은 내추럴 우드, 주방은 메탈. 제가 보기엔 조합이 좋아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순간 지강호는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강호가 진짜로 싫어하는 게 뭔지 은우는 그때 알았어요. 지강호는 강호가 은우에게 다가오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가게에 발을 들이는 건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강호는 강호 앞을 한 발로 막아섰습니다. 잠깐. 우리 가게 컨설팅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강호는 바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요. 리뉴얼은 돈이랑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강호가 은우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어제 제가 도와준 건 그냥 손님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에 은우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연히 도와준 게 아니었어? 은우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우는 어제 지강호에게 손님 거부는 못하니까요 라고 말해놓고도 마음 한쪽에서는 강호를 좋은 사람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강호가 원래 이런 일 한다고 말해버리면 은우가 믿고 싶었던 순수함이 흔들리니까요. 지강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봐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도움 받지 말랬죠. 지강호가 은우 편을 드는 것 같았는데요. 그 말 속에는 은우를 향한 보호심과 강호를 향한 경계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지강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가게를 노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은우가 좋아요라고 다시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어제의 고백을 오늘은 더 또렷하게 반복한 거죠. 여기서 은우의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내려앉았는데요. 은우는 강호의 말이 싫지도 좋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라 좋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좋아지는 순간부터는 도망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려야 하니까요. 은우는 강호 씨, 그런 말 여기서 하지 마요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강호는 그럼 어디서 해야 해요? 라고 받아칩니다. 그 질문이 은우를 더 막아 세웠습니다. 은우는 대답할 장소조차 없었거든요. 정순이가 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이는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진짜면 증명해봐요. 정순이는 강호에게 조건을 걸었는데요. 첫째, 리뉴얼 비용 줄일 방법. 둘째,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 살릴 방법. 셋째, 은우 상처받을 짓 하면 그땐 내가 직접 내보내요. 정순이가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숨을 한번 삼키고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강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가게 내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강호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지강호는 은우에게 다가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은우야, 나 진짜 부담스러워. 아니, 싫어. 은우는 어제처럼 또 헷갈렸습니다.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은우가 묻자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둘 다. 내가 아무한테나 마음 열까봐. 그리고 우리 가게가 아무한테나 휘둘릴까봐. 지강호는 끝내 연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그게 더 아팠어요. 지강호가 은우를 좋아한다면 차라리 쉬운데요. 지강호의 감정은 늘 사람과 가게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니까요. 강호는 그날부터 정말로 매일 왔습니다. 설거지, 재고, 정리, 포장, 심지어 고성이가 기웃거리던 SNS 촬영까지 도와줬는데요. 고성이는 원래 가게 근처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김다정이랑 친분이 있어 가끔 들렀습니다. 고성이는 이 가게 리뉴얼하면 대박 나겠다. 나 콘텐츠로 찍어도 돼? 하고 천진하게 말했지만 지강호는 그 천진함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한번 올리면 이 가게는 순식간에 뜨고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든요. 그 표적이 누구냐고요? 바로 박성재와 이지혁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동네 상권을 묶어서 프랜차이즈처럼 키우는 투자자였고 이지혁은 더 차갑고 계산적인 개발 쪽 사람이었어요. 둘은 이상철과도 엮여 있었는데요. 이상철이 이 건물과 관련된 권한을 일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겉으로는 조용히 가게 잘 되면 좋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이해득실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은우는 이상철의 그런 눈을 오래 봐와서 이상철이 좋다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은우는 가게 한쪽 서랍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마. 은우가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숨이 딱 막혔는데요. 그건 누군가가 은우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우의 과거는 아직 누구에게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조옥래가 떠난 이후로 더더욱 그랬습니다. 조옥래는 은우에게 늘 사람을 믿어도 좋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조옥래가 떠나고 나서 은우는 믿는 법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지강호가 카드 글씨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강호는 카드의 글씨체를 알아봤어요. 지강호는 카드 한 구석에 찍힌 작은 로고도 알아봤습니다. 지강호는 은우에게 말하지 않고 카드부터 숨겼는데요. 그 행동이 은우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은우는 지강호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지강호는 대답 대신 은우야, 이거 너 혼자 감당 못해. 내가 먼저 확인할게라고 말했어요. 지강호가 내가라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쓴 건 처음이라 은우는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지강호가 확인해야 할 일이면 그건 이미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이 가게 근처를 돌다가 은우를 마주칩니다. 박진석은 늘 묵직한 사람이었는데요. 말수가 적은 대신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타입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요즘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더라라고 툭 던졌고 은우는 그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우가 누구요? 라고 묻자 박진석은 이름은 몰라. 근데 그 사람들 가게가 아니라 너를 보는 눈이더라고 말합니다. 은우는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 웃어넘기지도 못했어요. 은우는 그날 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강호 씨, 진짜로 리뉴얼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하고 말했는데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일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는 일이 아니었어요. 강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에 저도 무서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은우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호가 무서워한다면 강호도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뭔가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장수가 가게에 나타났거든요. 김장수는 사람 좋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눈빛만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장수는 정순이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호를 보면서 오랜만이네. 여기서 뭐하냐? 고 말했어요. 그 순간 은우는 강호의 표정이 아주 작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강호가 늘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태도가 단순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약점을 감추는 방식이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강호는 즉시 앞을 막았습니다.
손님이면 손님답게 지강호가 말하려는 순간 김장수가 웃으면서 아, 손님 맞지. 손님인데 강호한테 받을 게 있어서라고 말했어요. 받을 게 있다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가게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그제야 강호를 다시 봤고 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우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강호가 숨기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박성재가 연락을 해옵니다. 박성재는 은우에게 리뉴얼 비용 내가 대줄게요. 대신 브랜드화 하자는 제안을 던졌고 은우는 그 제안이 달콤한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지혁은 은우에게 직접 찾아와 가게만이 아니라 이 건물까지 묶어서 키우면 돼요. 이상철 쪽이랑 얘기 끝났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은우는 이상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은우는 이상철이 좋다고 말할 때마다 은우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은호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주려고 등장합니다. 지은호는 냉정하게 투자, 리뉴얼, 상표, 임대차 다 계약으로 묶여요. 감정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울어요라고 말했는데요. 은우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이미 한 발 앞서가 있었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이수빈은 옆에서 은우를 바라보다가 가족의 압박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수빈은 나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선택당했더라라고 말했어요. 은우는 이수빈의 그 고백이 은근히 자기 얘기처럼 들려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이 한 지점으로 모였는데요. 가게 리뉴얼이라는 명분 아래 은우의 감정과 가게의 생존과 누군가의 돈과 누군가의 과거가 한꺼번에 걸려버린 겁니다. 박영란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박영란은 리뉴얼 업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강호의 제안서를 보고 이거 누구 작품인지 감이 오네라고 비꼬며 들어옵니다. 박영란은 은우에게 강호 믿지 마. 걔 예전에 한번 프로젝트 말아먹고 사라졌어라고 말합니다. 은우는 그 말을 듣고도 강호를 바로 의심하지 못했는데요. 왜냐면 은우 자신도 사라지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그날 밤 다시 터집니다. 강호가 갑자기 하루 종일 모습을 안 보였고 은우는 이상하게 가게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은우는 손님으로만 오라며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는데요. 다그칠수록 마음이 더 드러났습니다. 은우가 결국 지강호에게 강호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을 때 지강호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은우야, 내가 걔를 찾는다는 게 난 제일 무서워. 지강호는 그 말을 하고도 뒤를 돌았는데요. 그 순간 은우는 지강호가 단순히 가게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은우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마다 무너지는 걸 너무 가까이서 봐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우가 흔들리는 순간 지강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나랑 밥 먹자. 지강호의 그 한마디는 사소한 제안처럼 들리는데요. 은우에겐 거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은우는 왜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지강호가 또 부담스럽다로 도망갈까봐 차마 묻지 못했어요. 그때 은우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카드 받지? 이번엔 진짜로 도망가지 마. 너 그날 기억하지? 은우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날이라니. 은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을 누군가가 너무 당연하게 언급하는 걸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메시지 아래에 첨부된 사진이었어요. 사진에는 은우가 몰랐던 가게의 과거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구석에 아주 선명하게 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지금과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시절의 조옥래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강호, 너 대체 누구야? 은우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정순이가 은우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용히 가져가 화면을 봅니다. 정순이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해요. 은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도망가면 안 돼. 정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이번엔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은우는 강호가 남겨둔 리뉴얼 제안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문구를 발견합니다. 의뢰인 이지혁이라는 글자였는데요. 은우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강호가 은우를 좋아한다고 말한 건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진심이라면요? 은우는 이제 강호를 믿는 게 무섭고 의심하는 것도 무섭고 무엇보다 지강호의 눈빛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강호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회차는 여기서부터 더 잔인해질 겁니다. 은우는 강호를 붙잡아 진실을 묻고 싶어지고 지강호는 은우가 다칠까봐 더 강하게 막으려 들고 정순이는 증명해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이제는 가게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 조건이 되어버린 걸 깨닫게 되겠죠. 박성재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은우의 선택을 좁힐 거고 이지혁은 개발이라는 말로 은우의 과거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박진석은 사진 속 인물과 메시지 발신자를 좇기 시작할 테고 지은호는 계약서 뒤에 숨은 함정을 찾아낼 겁니다. 고성희는 모르고 올린 영상 하나로 불씨를 키울 수도 있고 박영란은 강호를 무너뜨릴 마지막 단서를 쥐고 흔들겠죠. 김장수는 강호의 숨통을 쬐면서 가게를 돈의 전쟁터로 만들 거고 이지환은 강호의 진짜 이름을 들고 나타나 은우를 더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건 은우가 끝내 입 밖으로 못 내뱉은 한 문장입니다. 은우가 정말로 묻고 싶은 건 너 왜 왔어? 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누가 시킨 거야?